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까도 비리만 쏟아져 나오는 이분.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을 보고받고 또 자료까지 요청했던 사람. 자신의 딸 대학 입시를 위해 청탁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벌써 제기된 의혹만 2개. 이번에 또 하나가 추가됐는데요. 이번엔 자신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해 준 겁니다. 국힘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 국회 사무총장직과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불공정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건 의심의 여지도 없는 분명한 특혜입니다. 국힘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회 사무총장직을 역임했는데요. 일요시사의 단독 보도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박 후보가 취임직 후 친인척 조 씨를 총장실 6구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복수의 국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아내 조연 씨 형제의 아들로 박 후보의 처조카, 그러니까 삼촌지간인데요.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특혜 채용이 버젓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2014년 박 후보는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8명의 비서진을 꾸렸습니다. 3급 비서실장, 6, 7급 비서, 사무서기, 전문 임기제 달하나급 직원 채용이었는데요. 공무원 달하나급은 각각 6, 7, 8급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총장은 비서실에 3명의 별정직 비서를 임명할 수 있는데요. 국회 사무처법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내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처조카인 조 씨는 2004년 17대 국회 박 후보 의원실에서 2년간 인턴으로 일했는데요. 이후 2014년 6급 상당의 총장실 비서직에 임명돼 박 후보의 퇴임까지 함께했습니다. 6급은 당시 박 후보가 직권으로 채용할 수 있는 최상위 급수인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불공정한 친인척 특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인척 특채는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인데요. 불투명한 채용 절차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사익을 위해서라면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요. 실제로 국회 사무처 공무원은 많은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꼽힙니다. 8급 국회직의 경우 2014년 323대 1, 2015년 577.1대 1, 2016년 6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2021년의 경우 26명을 선발하는데 3,156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21.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친인척 채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20대 국회는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법안은 사촌을 기준으로 채용의 합법과 불법을 나눕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4의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촌 이내의 친인척을 부자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5촌에서 8촌 친인척은 신고 및 공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좌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무총장직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사무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사촌 친인척 채용 금지는 국회의원직만 적용 대상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다라며 사무총장 비서실은 친인척 채용의 규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진영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처조카 채용과 관련해 조 씨는 국회 사무처 심사를 거쳐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 별정직 6급으로 채용된 바 있다며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인 2014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는 국회에 친인척 관련 채용 규정이 없었고 2017년 3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됐다. 조 씨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인턴 2년, 별정직 6급으로 2년간 국회 업무 경력을 쌓아왔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렇다면 친인척을 채용한 건 정당한 일이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온갖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던 그가 불법 사찰, 대입 청탁, 특혜 채용까지 비리의 종합선물 세트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알고도 뽑으시겠습니까? 전 친인척 채용에 대한 박 후보 측 설명이 더 황당 그 자체인데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일까요? 특혜 채용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로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그토록 핏대를 올려 비판했던 당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더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부산시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부지 문제를 놓고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니, 이건 설전이라기보다 탁 비서관이 이준석 군에게 훈계를 한 거죠. 속된 말로 뭣도 모르는 게 하도 나대니 한 소리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질풍노도를 달리는 정치 초단 준석 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는데요. 포문을 연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안 믿는 이유가 밀짚 모자 쓰고 농사 지었다면 탁현민 행정관이나 누군가가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수송 훈련과 백신 접종 참관도 홍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청잘할, 청와대를 잘한다, 탁잘할, 탁현민을 잘한다 이다라고 비아냥댔는데요. 문 대통령이 해당 부지의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그는 전날엔 문 대통령의 사저부지 의혹 반박 페이스북 글에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이에 아마도 이준석 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걱정스럽다.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아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다고 응수했는데요. 탁 비서관은 백신 접종과 수송 현장 점검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일이고 밀짚 모자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일로 전자는 국민을 위한 일이고 후자는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준석 군은 2012년 사과 이후로도 바뀌지 않았다. 반복되는 실수는 세월이 흐르면 삶의 태도가 되어버린다며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준석 군은 되로 주고 말로 받아간 거죠. 탁 비서관이 언급한 이전 최고위원의 2012년 사과란 그가 당시 민주당 상임 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의 목이 베어진 만화를 페이스북에 링크했다가 사과했던 일을 말하는데요. 앞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전 최고위원을 향해 근신 기간이 아니었냐, 좀 쉴 때도 자중할 때도 있어야지 맨날 떠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이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이전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 탁현민 씨 등이 모두 나서 인신공격의 훈계까지 시작한다. 정말 아픈가 보다며 영농 경력 11년에 대한 해명은 못하니 어떻게든 불을 꺼야 될 테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정치 꿈나무, 박근혜 키즈 이준석은 세월이 흘렀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그저 빨간당에 눌러붙어 앉아 가장 안 좋은 꼰대 정치만을 곁눈질로 배워온 그이기에 하는 짓마다 그당스러운데요. 그는 이제 정치 꿈나무가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삼수의 정치 헛나무일 뿐입니다. 제가 선거의 여왕이라는 분에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사석에서 저에게 강조했던 것은 헌신과 혁신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신이 결합될 때 어떤 선거든지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꼭 따라붙는 이제 수식어가 있죠. 박근혜 퀴즈라고 해서 솔직히 처음 저 방송에 봤을 때, 오, 얘가 박근혜 퀴즈 하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데. 요즘에 그런가요?